이 자율신경이 자동으로 조절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흥분된 경우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가슴이 뛰고 잠을 못 자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과잉 행동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. 보면서 다들 이랬는데 말이죠. 예전에 가정폭력하면 남편이 아내를 또는 아이를 때리는 이런 형태를 생각했었는데 아이들이 엄마를 공격한다. 무서웠어요. 요즘 애들은 저희 때하고 또 틀려서 이 등치도 좋잖아요. 네. 싸움만 돼도. 그 힘들이 세요. 그러니까요. 때리면 뭐 같은 어린끼리 싸우는 것처럼 맞을 텐데. 네? 이게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이가 모르니까 이게 놀이다라고 엄마들은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.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같이 놀다 보면 이렇게 손동작을 할 때가 있어요. 근데 정말 맵죠. 근데 그거를 귀엽다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게 절대 봐주면 안 됩니다. 근데 사실 저건 ADHD가 나왔는데 ADHD의 증상이 저렇게 공격적인 것만은 아니에요. 사실은 ADHD는 좀 더 주의력이 없고 행동이 충동적인 아이들인데 거기에 저런 약간 품행성의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다는 거죠. 엄마들이 본인의 욕구를 안 들어주거나 이러면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막 이렇게 손이 나가는 건데 이제 문제는 저기 아이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. 대부분은 질병이에요. 그래요? 네. 이런 아이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? 뉴스에 너무나 나오는. 요즘 한 반에 한 2, 3% 정도 된다고. 2, 3%? 어떤 이제 형사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접하다 보면 저런 그러니까 그 아이들 같은 경우가 아닌 성인이 돼서도 굉장히 폭력적인 그러니까 폭행을 굉장히 상습적으로 해서 계속 여러 번 처벌을 받아도 계속해서 처벌을 받는 행동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얼마 전에 그 초등학교 6학년 아이하고 중학생, 여학생이 선생님이 훈계하는데 벌떡 일어나 선생님을 때려버린 거예요. 그 뉴스를 보고 다들 너무나 놀랐었는데 이런 경우도 그 아이는 사실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심적으로 건강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공격성이 내재되어 있다가 공부는 잘했지만 그게 어느 순간에 폭발한 거죠. 그러니까 그 아이도 그만큼 스트레스가 있었던 거죠. 사제지간이 고소고발 상대가 됐어요. 선생님이 때리면 고소당하고, 학생이 때리면 학생이 고소당하고. 사제지간뿐만 아니라 저 아는 분이 아이가 고3이에요. 그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. 아이고. 그런데 이 엄마는 이거를 참아야지 얘를 정신과를 보내고 어쩌고 하면 얘가 대학을 못 가니까 또 남편한테 얘기하면 또 남편이 죽이겠다고 또 막 흥분을 할 테니까 그냥 쉬쉬하면서 내가 1년만 참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는 부모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. 그거 커다란 문제예요. 특히 우리나라는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맞벌이 부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많이 하면 저는 참 주의가 산만해 이랬더니 모르잖아. 이게 정말 AD 그건지. 모르니까. 그 질병인지 아니면 기준이 있어요. 뭔지를 어떻게 무조건 정신과에 가야 기준이 됩니다. 있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가장 권위가 있는 기준 편람이 있어요. DSM-4라는 책인데 그 기준에 보면 주의력 결핍의 기준 9개가 있어요. 그 9개 중에 6개를 만족시키고 6개월 이상이면 그건 주의력 결핍이고요. 과잉 행동, 그러니까 행동이 많은 거, 너무 많은 것도 역시 9개의 기준 중에서 6개 이상을 6개월 이상 만족시키면 그 병이라고 보는 거죠. 근데 이제 보통 아이들과 이 ADHD 아이들과의 또 차이가 그 기준 안에서 좀 발견이 돼요. 9가지요. 근데 그 아까 보니까 상당히 어린 아이들인 것 같던데 이게 몇 살 아이들서부터 적용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?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한 8세 이전에 이미 진단이 받아지는데 근데 지금 조금 위험한 게 너무 거름마기에 있거나 학령 전기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 아이들이 대부분 다 산만해요. 그래서 이제 함부로 얘를 ADHD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한 7살에서 8살 요 정도에 가장 많이 나타나죠. 초등학교 자, 지금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아이가 폭력적이고 자꾸 심한 욕을 한다든지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저희가 간단하게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참 별거를 다 우리가 알아보게 되네요. 절대로 맞지 말아라. 내 아이의 문제인데 드러내면 창피하잖아요. 집안일이기 때문에. 그냥 맞으면서도 쉬쉬쉬쉬 해서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. 치료 시기나 발견 시기를 놓쳐서 아이들이 더 심각해져요. 그래서 이렇게 많지는 않고 차라리 아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아줘 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행동이 과잉하게 나올 때는 차라리 자리를 피했다가 전문가를 만나는 게 훨씬 좋습니다. 그냥 방치하지 말라는 방치하지 얘기입니다. 말아야 돼요. 아이가 때릴 때 맞지 말아라. 힘으로 맞서지 말아라. 힘으로 맞서지 말아라.
같이 때리지 말아라. 이거. 예, 이렇게 되면 이제 방법이 없어요. 왜냐하면 아주 어릴 때는 그래도 아이를 제압할 수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수준에서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같이 때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니거든요. 자리를 잠깐 피하라 그러는데 피하면서 너 내일 두고 보자 이렇게 하면 그 위신을 세우면서 나가야 될까요? 뭐라고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성수 씨,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사실 얘기는,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에 대해서 보통 아이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좀 곤란해서 그 순간에 뭐 이렇게 너 두고 보자 아니면 너 계속 그래라 그런다고 얘들이 이게 스며들지가 않는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약간 질병으로 보시고 조금 그냥 이렇게 좀 놔둬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. 네, 그냥 조금 더 자극하면 안 돼요. 성수 씨 따님이 지금 몇 개월이죠? 이제 저는 6개월인데요. 예. 지금은 6개월인데요? 6개월? 그냥 예. 뭘 알아들어야 좀 내일보다 알아듣지 못하는데. 그냥 뽀뽀 쪽쪽쪽 주시면 되죠. 할퀴는 좀 밝히는 건 손톱을 잘 깎으면 되지요. 앞으로 올라와. 아이에게 빌지 말아라. 어떻게 근데 또 하세요? 이런 일이 없어요. 저희 집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. 아, 그러니까 아는데요. 아니, 왜냐하면 어떻게 아세요? 어떻게? 그러니까 솔직히 그거 제 생각엔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지금 무슨 우리 애들이 많이들 그냥 정신병자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사건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. 한국에서도 그렇고 소양에서도 그래요. 솔직히 저희 애들이 뭐 한 번이라도 만약에 나한테 이렇게 했다면 아니, 맞서서 때리지 말라잖아. 절대로 나를 데리는 거 상상할 수도 없어요. 근데 이게 그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한계가 있고요. 네. 아니면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병인지 맞아요. 이거를 확실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. 아주 어렵게 많아졌어. 이 사례를 찍어올 수 있었는데요.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요. 이 가정을 한번 보겠습니다. 할머니가 내 많이 맞고 살았어요. 예. 그러니까 그냥 손주니까 그냥 무조건 이뻐하신 거예요. 할머니들 코마서 때리고 앞에나 때리고 그랬어요. 그 엄마는 어머니 모셨죠? 그 사실에. 몰랐죠. 나중에 하셨죠? 예. 그러니까 할머니는 내를 많이 맞았어요, 저한테. 얘가 막 2층인데 창문을 넘어 뛰어내리려고 그런다고 또 애들을 너무 귀찮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학원에서 굉장히 문제 있게 하니까 학원에서 얘를 안 받으려고 들더라고요.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누가 기름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TV를 가끔 보면은 연쇄살인 사건이라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조금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로 나오고 그 사고 저기들이 가해자들이 근데 내가 많이 더 먹기 전에 만약에 얘가 더